여러분, 지금 텍사스 도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밤 10시 오스틴 시내 한복판 빨간 신호에 멈추는 차가 있는데 앞좌석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운전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호 바뀌면 혼자 출발하고 혼자 차선 바꾸고 혼자 목적지까지 가요? 2026년 5월.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런 소식 제일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테슬라 로보택시라고 하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는 사이버캡이라는 테슬라가 앞으로 양산할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고요. 지금 텍사스 도로를 실제로 달리고 있는 건 기존 모델 Y를 개조해서 운영하는 로보택시 서비스예요. 사이버캡은 아직 양산 준비 단계고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모델 Y 기반 로보택시 플리트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잠깐 후에 설명드릴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즉 안전 요원이 뒷좌석에 탑승한 채 달리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슈퍼바이즈드, 말 그대로 차 안에 아무도 없는 완전 자율 운행이에요. 지금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후자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스틴 이야기부터 해보죠.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한동안 슈퍼바이즈드 차량과 언슈퍼바이즈드 차량을 섞어서 운용해왔어요. 그러다 최근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로보택시 운행 현황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계정 알텍시 트래커에 따르면 오스틴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저녁 시간대에 완전 비감독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그 전까지는 언슈퍼바이즈드 운행이 오후 중반, 그러니까 대략 한낮 이후에는 끝났거든요. 날 밝은 시간대에만 운행하다 이제 밤에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시스템 입장에서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낮에는 카메라 화질이 좋고 차선도 선명하고 보행자 인식도 훨씬 수월해요. 근데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도 있고 헤드라이트 역광도 있고 어두운 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기상 조건도 달라지고요. 이런 저조도 환경에서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시스템 신뢰도에 상당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혀요. 실제로 이번 야간 운행 전환은 시스템이 밤에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내부 판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테슬라 소식을 집중 추적하는 소이어 메레이트, 트위터 아이디 소이어 메레이트가 최근에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유했는데요.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새로 포착된 언슈퍼바이즈드 차량이 7대에 달했다고 해요. 그것도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세 도시에 걸쳐서요. 하루에 7대가 새로 목격됐다는 건 테슬라가 로보택시 플리트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차량들은 각각 고유한 번호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데요. 소이어 메리트와 알텍시 트래커의 최신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텍사스 세 도시에서 확인된 언슈퍼바이즈드 차량이 이미 30대를 넘어섰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오스틴의 20대, 휴스턴의 6대, 달라스의 5대예요. 오스틴이 가장 많은 이유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오스틴에 있고 가장 먼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휴스턴과 달라스는 비교적 최근에 진입한 도시고요. 잠깐 지리적 맥락을 드리면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이 세 도시를 묶어서 흔히 텍사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세 도시가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인구 합산하면 텍사스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메가시티 클러스터예요. 테슬라가 지금 이 텍사스 트라이앵글에 집중적으로 로보택시를 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먼저 완성도를 높이고 그걸 발판으로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무작정 전국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삼각지대를 촘촘하게 채우는 게 지금 1단계 전략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세 도시 모두 완전 언슈퍼바이즈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비교해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긴 한데 거기서는 아직 안전 드라이버가 뒷좌석에 탑승한 슈퍼바이즈드 방식이에요. 텍사스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왜 텍사스가 앞서 있냐고 하면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도 있고 도로 구조가 비교적 넓고 단순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언덕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노면 전차도 다니고 보행자 패턴도 훨씬 복잡하거든요. 앱 얘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이 드디어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 가능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iOS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되면서 접근 가능한 사용자 수가 한 번에 확 늘어난 거예요. 필리 확장과 앱 확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타이밍이 절묘하죠. 수요와 공급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가냐?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다음 확장 도시들을 보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특히 피닉스는 이미 테슬라 차량이 런칭 준비 단계로 배치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피닉스는 기후가 건조하고 날씨 변수가 적어서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으로 여러 업체들이 선호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구글의 웨이모가 피닉스에서 오랫동안 로보택시를 운용해온 것도 같은 이유예요. 다만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즉 Q1 2026 어닝스 콜에서 앨런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이 있어요. 당장 수십 개 도시로 대규모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텍사스 트라이앵글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다음 도약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도약의 핵심 열쇠가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이름인데요. 지금 로보택시에 탑재된 버전보다 훨씬 강력한 V15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에요. 이 V15의 가장 큰 특징은 기반이 되는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약 1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뭐냐고요? AI 모델이 학습을 통해 조정하는 내부 변수들의 수예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챗GPT 같은 언어 모델에서도 파라미터 수가 성능의 중요한 지표로 쓰이죠. FSD V15는 이 파라미터 수를 대략 100억 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예요. 테슬라 표현을 빌리면 10x 파라미터 업그레이드고요. 테슬라가 전국 확장보다 이 V15 출시를 먼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의 시스템도 텍사스 도로에서는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만 도시마다 도로 환경은 달라요. 마이애미처럼 열대성 스콜이 쏟아지는 곳도 있고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객이 뒤섞여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 패턴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더 강력한 모델을 탑재해야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거든요. V15이 나오면 그게 전국 확장의 진짜 신호탄이 될 거라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도 빠질 수 없어요. 테슬라는 지금 사이버캡 양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사이버캡은 핸들과 페달 자체가 없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이에요. 지금 운행 중인 모델 Y 기반 로보택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예요. 테슬라는 사이버캡 생산량을 늘려서 플리트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려면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 문제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충전하고 충전이 다 되면 다시 운행 배치하는 전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실제 서비스가 돌아가니까요. 아이러브9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의 접근법은 경쟁사들이랑 좀 달라요. 구글 웨이모는 정밀지도, 즉 HD 맵을 기반으로 미리 지도화된 구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써왔어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비전 중심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듯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HD 맵 없이도 처음 가는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철학 차이가 확장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웨이모 방식은 새 도시에 진출하려면 그 도시 도로를 전부 미리 매핑해야 하지만 테슬라 방식은 이론적으로 어디든 달릴 수 있어요. 물론 이론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거리가 있지만요.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시간순으로 보면 오스틴에서 낮에만 운행하던 언슈퍼바이즈드 로보택시가 이제 야간 운행까지 시작했고 달라스와 휴스턴에서도 완전 자율 운행이 시작됐고 플리트 규모는 새 도시 합산 30대를 돌파했고 안드로이드 앱까지 출시됐어요. 이 모든 게 지난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 단계는 FSD V15 출시와 사이버캡 양산 본격화예요.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들로 확장이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전국 규모로 넘어가는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요. 최종 목표는 전 세계예요. 오늘 달리는 30대가 그 로드맵의 출발선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운전자 없는 차가 도심을 누빈다는 건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오스틴 시민들은 밤에 빈 운전석에 테슬라가 신호 기다리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달라스랑 휴스턴 주민들도 곧 그게 일상이 될 거고요.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우리 일상 가까이 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